네, 얼굴은 전파적으로 제파놀 보릭S로 계열로 소독을 했고요. 베타딘 소독은 어차피 실이 들어가는 자입점인 이쪽에만 소독을 합니다. 굳이 소독을 많이 해서 큰 의미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정말 양쪽으로 살짝씩 소독을 하고요. 국소 마취를 좀 먼저 하겠습니다. 국소 마취는 녹리들 최대한 가는 리들로 녹리들을 쓰고요. 마취는 1% 리도캔 씁니다. 이 마취를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이제 마취하고 나서 호소하는 게 마취가 이제 들어가는 레벨이 거의 페이셜 러브가 나와서 나눠지는 레벨이거든요. 그래서 2% 쓰면 더욱더 심하고요. 저희가 심지어 1%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마취를 하고 났을 때 이쪽 주변에는 근육이 마비가 돼서 많이 호소하시는 것이 눈꺼풀이 눈이 잘 안 감긴다거나 아니면은 입술이 잘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보통 마취가 되는 순서가 센서리 너브가 먼저 마취가 되고 그것보다 농도가 조금 더 올라가면 그 다음이 모터 너브가 마취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1% 정도로 충분히 이쪽에는 운동 기능이 마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환자한테 미리 시술하기 전에 꼭 말씀을 드려야만 나중에 수술하고 났을 때 환자가 갑자기 안 움직인다고 했을 때 놀라지 않고 괜히 뒤늦게 그걸 얘기하면 환자는 수습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 말씀을 드리는 쪽으로 하고요. 마취는 총 오늘 3개의 바늘구멍을 들어갔는데 들어가는 바늘구멍의 제일 위쪽부터 마취를 시작해서 인젝을 합니다. 살짝 가끔 굉장히 젠틀하게 또 시작을 하고요. 아래쪽으로 먼저 마취를 해서 최대한 블리딩이 없도록, 이따가 들어가 두 번째, 세 번째 자입점까지 마취가 되도록 하고요. 바늘을 빼지 말고 블리딩 찬스를 줄이기 위해서 이 상태에서 펜 형식으로 이 마취하는 레벨은 서브큐 레벨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취를 하고요. 네, 블링 있으면은 바로 눌러서 진행하고요. 이제 이만큼 마취가 됐으니까 그 마취가 된 부분을 기준으로 조금씩 아래로 들어가면서 똑같이 마취를 진행을 합니다. 또 많은 양을 마취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터 너브가 마비가 와서 최대한 아래쪽으로 조금씩 가끔, 그래서 한쪽 당 마취는 보통 한 5cc 정도를 씁니다. 1% 리도케인으로 5cc 정도를 마취를 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적은 양인데 이 정도 마취하는 양으로도 환자분께서 약간 모터 기능이 조금 떨어지는 게 생길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가끔 여기서 들어갈 때도 가능하면 페이셜 아테리가 지나는 그쪽 부분을 좀 피해서 최대한 이렇게 너무 아래쪽까지 마취할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정도까지 마취를 해서 마취를 마무리합니다. 이제 엔터링 포인트는 18게이지 리드를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아울을 쓸 수도 있는데, 아울의 끝에가 훨씬 더 뭉툭하기 때문에 당연히 아울을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니들은 훨씬 더 블링 찬스가 높기 때문에 아울로, 아까 찔렀던 자리가 피가 안 났다면은 그 자리는 안전하기 때문에 최대한 젠틀하게 아울로 살짝 실이 들어갈 정도의 구멍을 내주고요. 엠픽스 같은 거는 실의 굵기가 좀 크기 때문에 충분하게 좀 구멍을 크게 만들어야 실이 들어가도 편하게 들어갈 수가 있고, 같은 방식으로 굉장히 젠틀하게 한 2cm 간격을 두고 자입점을 3개를 만듭니다. 마취를 했어도 여기 좀 통증이 있을 수 있는 과정이 해서 여기 조금 통증이 있을 수 있고, 지금처럼 피가 살짝 나는 부분을 살짝 눌렀다가 시술을 시행합니다. 자, 먼저 이제 엔코그 실로 먼저 들어갑니다. 이제 지금처럼 저는 이제 오늘은 좀 상대적으로 가는 실인 엔코그 실과 상대적으로 두꺼운 실의 엔픽스 실 두 개를 섞었을 텐데요. 그럼 많은 분들이 이제 두꺼운 실을 먼저 할지 얇은 실을 먼저 할지 고민이 많이 되시고, 저의 사람마다 다르고 두꺼운 걸 먼저 잡아주고 다시 얕은 걸 잡는다는 게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얇은 실을 먼저 씁니다. 왜냐면은 얇은 실로 전체적으로 이쪽을 하나의 판 모양으로 살짝 잡아주고 굵은 실로 그걸 전체적으로 당긴다는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굵은 실로 먼저 모양을 잡아버리거나 했을 때 굵은 실로 이게 울퉁불퉁하게 dim플이 혹시 생기거나 한쪽이 확 올라가면은 얇은 실은 그냥 거의 의미가 없이 존재하는 것만 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얇은 실로 먼저 전체적으로 살짝 균일하게 모양을 잡고 그 다음에 두꺼운 실을 쓰는 걸로 선호합니다. 그래서 먼저 새 바늘구멍으로
제가 플랜은 이 3개 구멍으로 하나, 둘, 셋 이런 모양으로 약간씩의 차이를 두면서 코브 실을 먼저 쓰겠습니다. 실을 쓸 때 제가 항상 이 비율을 이렇게 잡는 이유는 이 실을 여기를 잡아서 이렇게 시술하면은 넣었다 뺐다 하면서 앞에가 혹시 걸리더라도 실이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안쪽에서 그냥 실 레이어 잘못 들어가더라도 왔다 갔다를 다시 할 수 있는데 얘를 뒤에 잡지 않고 시술을 하면은 쓸 때 좀 잘못해서 뒤를 빼버리면 실이 그냥 남아버리기 때문에 실을 하나 날려버리고 실이 원치 않게 짧게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뒤를 항상 잡는 식으로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뒤를 잡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쪽에 서브 자이고마 할로니스 지날 때는 페로티드까지 아니더라도 세 손가락으로 저는 보통 뎁스를 확인하는데 이렇게 팁을 느끼면서 세 손가락으로 약간의 좀 어느 정도 확실하게 서브큐가 아닌 이렇게 움직일 때 여기가 너무 딸려 들어가지 않게끔 혹시 너무 딸려 들어가면 살짝 이렇게 찝어서 핀칭을 해서 이게 많이 찝히는 게 없을 정도로 확인하면서 평양에 들어가 주고요. 들어가면 여기서 이제 이 자이고마, 서브 자이고마 에어리어, 자이고마틱 리가먼트를 지나면 여기서 굉장히 프리하게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여기서 너무 그냥 깊숙하게만 들어가면은 사실 이쪽을 올려주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깊숙하게 들어가지만 여기서는 살짝은 여기 있는 좌우 팻을 살짝 물어준다는 의미로 역시 보면 여기 딱 뭔가 걸린 느낌이 났죠. 여기가 물린 느낌으로 들어가 줘야만 이쪽에 있는 여기는 좌우 팻이 걸리고 여기는 너무 얕아지지 않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요. 이걸 너무 과하게 이렇게 당겨서 실을 빼는 게 아니라 적당한 정도만에 살짝 올린 상태에서 끝에를 눌러주고 실을 빼는 식으로 너무 과하게 걸리지 않도록 이렇게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일단은 각 구멍당 3개의 엠코브 실을 통해서 지나가는데 실이 지나갈 때 가능하면은 이 X 표시된 서브,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표시했던 꺼져 있는 부분을 가능하면 지나지 않도록 합니다. 왜냐면은 아무리 실을 잘 넣더라도 꺼진 부분에 실이 들어가면은 뭔가 여기에 또 찝혀서 유착이 생길 가능성이 있고 유착이 있는 부분은 결국에는 아무리 잘해도 조금의 유착이 남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더 꺼질 가능성이 생겨서 가능하면은 이게 없는 부분, 여기가 꺼져 있지 않는 부분을 통과해서 들어갈 때 여기가 이렇게 움직여도 딤플이 안 생길 정도로 확인하고 들어갈 때 여기서부터는 약간은 여기는 지금 살짝 물리는 느낌이 났죠. 이렇게 약간 이쪽에 있는 소프트 티슈를 물어준다는 느낌으로 너무 얇지는 않게 물어준다는 느낌으로 살짝 올려주는 식으로 시술을 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위쪽으로도 가능하면 여기 너무 튀어나온 이쪽에 말라 쪽에 프로티너스한 부분을 가능하면 조금 피해서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여기서 반드시 이쪽에 나저라의 팔 컴파트먼트를 살짝 이렇게 물어주는 느낌이 나도록 시술을 해주고 있는 식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이렇게 하면은 일단은 실 자체가 굉장히 균일하게 들어있어서 딱 봐도 우퉁부퉁한 부분이 거의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얇은 실을 한번 깔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강력한 실인 엠픽스 실로 이 아까 들어갔던 이 지금 실의 방향이 보이거든요. 실의 방향이 굳이 선을 그리지 않더라도 실의 방향이 보이기 때문에 이것과 조금 교차가 되도록 즉 모든 실이 골고루 여기를 골고루 이렇게 채울 수 있도록 중첩되지 않도록 그렇게 아까 이렇게 넣었다면은 이번에 엠픽스는 조금 더 이렇게 이 사이사이를 채운다는 느낌으로 실을 넣습니다. 구멍을 찾을 때는 이처럼 한쪽 안에 구멍을 살짝 들어서 이렇게 채우게 되고요. 이쪽에 지금 아까 X 표시된 꺼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지나갈 때는 여기는 특히 조심해서 약간 이렇게 너무 얕아지지 않게 이 정도 느낌으로 들어가고 아래쪽은 충분하게 소프트 티슈를 걸어줄 수 있도록 이렇게 들어가고요. 엠픽스는 실이 두껍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정해주는 식으로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쪽도 살짝 실이가 들어간 것보다 조금 다른 방향으로 엠픽스는 확실히 실이 좀 더 두껍기 때문에 조금 더 블레인도 더 생기는 경향이 있고 지금처럼 조금 더 들어갈 때도 저항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신경 써서 여기서는 약간 소프트 티슈를 물어준 느낌으로 이렇게 넣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믹스가 들어가고요.
아까 실이 들어갔던 부분을 살짝 탱팅해서 구멍을 찾고 모양은 약간의 쪽에 나더라 팩 쪽에 올리는 느낌으로 이 정도까지 충분하게 당겨주면서 시술을 해줘요. 네, 이 정도까지 해서 지금 실이 이제 6줄이 다 잘 걸렸고요. 실을 이제 잘라줄 때는 여기를 너무 무리해서 당기면은 다시 여기가 딤플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한두 칸 정도는 살짝 벌리면서 잘라주고, 자를 때 이거 잘못 자르면은 이쪽에 피부를 같이 잘라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피부가 안 잘리도록 굉장히 조심해서 자르고, 실이 이게 코브가 걸려있으면은 이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잘 안 될 때는 실을 한 개씩 따로 분리해서 안전하게 너무 무리해서 당기지 말고 안전하게 자르는 게 좋고, 두 줄이 이렇게 한 번에 잘 올라오는 경우는 지금처럼 머리카락이 살짝 들어가는데 지금처럼 두 줄을 살짝 이렇게 한두 칸 정도 이렇게 올라갈 때는 이렇게 잘라주고, 마지막에 딤플이 살짝 있는 거는 아주 살짝만 이렇게 탁 풀어주는 방식으로 시술을 마무리합니다. 보시면은 하고 난 직후에도 이렇게 균일하게 어디 하나가 울퉁불퉁하지 않게 아주 균일하게 잘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오른쪽만 시술을 한 쪽이고 왼쪽은 아직 시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이 들어가 전체적으로 이쪽 부분을 올려서 확실히 아까 저희가 표시했던 이쪽 좌우가 나더라 폐 쪽이 반대쪽에 비해서 확실하게 현저하게 많이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아까 제가 X 표시된 부분이 살짝씩 여기 아까 성큰이 있다고 표시한 이쪽 세 부위가 아주 살짝씩은 들어간 것좀 보이지만 이 정도의 붓기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영구적으로 딤플이 생기거나 하는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실이 아주 잘 들어갔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시술이 전부 다 완료됐고요. 지금 실이 전체적으로 총 6줄이 이렇게 6줄, 반대쪽 6줄이 들어간 상태고 특별하게 울퉁불퉁 없이 시술은 잘 마무리되었고요. 환자분 살짝 입술 벌려보실까요? 벌려보실게요. 좀 더 크게 해줍니다. 네. 이렇게 움직이거나 할 때도 조금 약간 저항감이 있으시죠? 뭔가 당기는 느낌이 좀 느껴진 정도가 딱 이제 적당한 정도이고, 이러한 당기는 느낌은 한 3일에서 1주 정도 사이면 거의 많이 돌아오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당겨진 느낌이 드는 게 정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고개를 한번 살짝 돌려보실게요. 돌려보시고, 아까 초반에 살짝 있던 이 정도의 아주 살짝 있던 딤붓들을 제외하고는 아주 균일하게 실이 들어간 상태라서 가장 효과적으로 실이 걸리는 상태는 딤플이 정말 아주 살짝 있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딤플이 너무 없이 하면은 그건 너무 또 효과가 없다는 뜻이고, 딤플이 또 너무 많으면은 그거 너무 과하게 걸린 거기 때문에 우리가 뜨거운 물과 찬물의 딱 중간점이 한 군데가 딱 있는 것처럼 딤플이 정말 이게 풀까 말까 하는 정도, 아주 살짝의 딤플이 있는, 아주 눈곱만큼의 딤플이 있는 정도가 가장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상태를 보기 때문에 살짝 이 정도의 딤플이 없으면은 이 정도 붓게 빠지는 자연스러워지기 때문에 딱 이 정도를 시술의 엔드 포인트를 잡고 시술하면 좋고요. 마무리는 저는 이쪽에 그냥 듀오덤만 붙이는 걸로 마무리합니다. 굳이 여기에 테이핑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냥 마음의 위안이 있는 거지, 그냥 이론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테이핑을 한다고 안에는 실이 움직임이 뭔가 잡히는 것도 아니고, 환자가 물론 딤플이 많이 심하거나 그러면 그걸 좀 가리는 용도로 쓰는 건 모르더라도 그 테이핑이 붓기를 많이 효과적으로 빼주지 못하기 때문에, 또 요즘같이 일상생활 해보고 빨리 회복을 원하시는 분들은 바로 그냥 집에 편하게 가실 수 있고 친구들 바로 만나서 일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테이핑 굳이 없이 헤어라인만 듀오lum만 살짝 붙여서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드레싱은 이 자입점에 이렇게 듀오lum만 총 한 개씩 붙이는 걸로 해서 요 바늘구멍 자국은 한 2주 정도까지는 조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해살이 살 때까지는 보이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면은 바늘구멍 자국은 거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가 이제 가장 깔끔한 시술이 될 것 같습니다.